과학자들이 개발한 체위가 있어요. 캣 체위라고 해서 뭐 고양이 이런 거 아니고요.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둘이 나란히 누워 있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남자가 일단 위에 있긴 해요. 그래서 남자가 피스톤 운동을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그렇게 해서 자극을 해주라고 하는 게 있죠. 전체를 자극해 줄 수 있는 과학자가 만든 기가 막힌 체위가 있습니다. 남성 성기의 굵기나 길이가 크지 않더라도 여성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많이들 정말 예전부터 너무 궁금해하셔서 아예 데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굵은 사람이 좋아, 긴 사람이 좋아, 뭐 이런 걸로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그 연구상에서는 이제 굵은 사람이 좋아로 물론 나오긴 했는데요. 그럼 이제 굵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또 연구도 있어요. 실제로는 여자의 질의 모든 혈류라든지 감각하는 세포라든지 이런 거의 분포는 이 질의 입구 주변에 5cm 이내에 거의 80%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5cm는 그래도 넘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5cm만 공략하면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는데, 그녀를 뭐 오르가즘까지 이끌게 하는데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굵기나 길이에 크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네, 그 5cm 이내에 대부분은 분포하고 있다가 이제 뭐 입증도 되어 있고 데이터상으로도 그러니까 물론 통계를 봤을 때 저희가 여자들이 좋아하는 건 그렇답디다이지만 뭐 그녀를 만족시키기 위해는 5cm만 돼도 됩니다. 성기의 크기, 모양별로 여성이 만족할 수 있는 자세가 다를까요? 그 성기를 크게 4가지의 모양으로 분류를 해서 이러한 모양이 이러한 자세를 하면 조금 더 그녀를 행복으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오르가즘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는 치트키들이 있는데 실제로 막 이렇고 일일이 설명이 다 되어 있지만 실은 듣고 보면 여성 상위에서 여자들이 오르가즘을 제일 많이 느낍니다가 되어 있어요. 뭐 보통 페니스의 모양을 4가지 분류로 나눠서 연필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어쨌든 질 어느 쪽에서도 그 균일한 압력과 압박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는 어느 자세를 하더라도 되게 뭐 유리한 장점은 있는데 여기서도 여성 상위 체형이 좀 더 유리한 걸로 되어 있고 여성 상위는 꼭 그런 생식기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크기나 굵기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여자 자체가 압력이나 속도나 압박감 자체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여자가 오르가즘을 느끼기에 조금 더 효율적인 자세입니다. 성기의 모양별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주의해야 될 거보다도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연필형 페니스, 바나나형 페니스, 뭐 이렇게 돔으로 생긴 페니스라든지 아니 버섯 모양으로 생긴 거,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어 버섯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입구가 좀 큰데 뒤에는 좀 힘이 없는 분이시면 실은 입구가 좀 크신 분은 삽입을 할 때 파트너분이 조금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그녀를 충분히 흥분을 시킨 다음에 들어가 줘야 거긴 어차피 애 머리통도 나오는 자리니까 그래서 자기께 들어가는데 무리는 없겠지만 실제로 이분은 뒤가 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공략을 해야 되니까 실은 버섯형 페니스인 분들은 약간 조금 정성을 좀 들인 다음에 충분히 삽입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나머지 약간 이렇게 입구는 되게 좁으신데 뒤로 갈수록 묵직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 분들은 실제로는 조금 유리한 구조긴 한 게 들어갈 때 질 입구는 되게 좁으니까 거기서 들어갈 땐 되게 스무스하게 들어가고 뒤가 꽉 차 있으시니까 딱 여자질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은 조금 많이 유리하긴 하죠. 그래서 이분이 유리는 하지만 이분이 만약에 서로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는 게 모양 자체가 질하고 되게 유사하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후배위 같은 걸 해주시면 꽉 찬 느낌을 이쪽도 이 남자분도 서로 여자분도 남자분도 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게 있고 바나나형 페니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앞쪽으로 휘어 있는 애라서 보통 여자들의 그 스팟들이 주로 다 질의 앞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요것 또한 또 나름 찾아보면 유리한 거긴 하는데 요게 이제 혈도 찌르듯이 잘 공략을 하셔야지 좀 느낄 수 있는 일반적으로는 자기 모양에 따라서 이러한 자세를 하세요로 권장해 드리지만 어쨌든 여성 상위로 해서 여자가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속도로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게 여자가 오르가즘을 느끼게 하는데 좀 더 낫다. 주의할 것보다 그냥 그렇게 해놓으면
여자 쪽에 충분히 애무를 해주고 그녀가 충분히 흥분하게 해준 채로 하면 어떤 모양이든지 때로는 흥분하는 강도나 지속 시간이나 이런 게 좀 더 길다고 보고되어 있어서 실은 충분한 애무가 필요하다, 이런 통계가, 이런 연구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관계 시 알아두면 좋을 스팟이 있을까요? 핵심적인 스팟. 제일 흔하게 알려져 있는 이 C스팟이라고 하죠. 클리토리스 스팟은 보통 여자들이 오르가즘을 느끼는 거의 80%는 C스팟에서 느끼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되게 입문자들부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우리 여자의 생식기에 입구, 요도보다 조금 더 상단에 조금 돌기형으로 튀어나온 자리가 보통은 또 피부에 좀 덮여져 있기도 하는데 그 자리가 이제 클리토리스라는 자리고 여기가 보통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오르가즘을 느끼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소음순이라고 날개처럼 내려온 애가 있는데 거기서도 20%는 가능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여기를 충분히 애무한 다음에 일단 흥분을 시켜주는 게 중요한 게 흥분을 시켜야 저 뒤에 주인이 애인이가 다 뒤로 순차적으로 있는데 그녀가 흥분이 안 된 채로는 여기를 발굴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그녀가 충분히 흥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미 입구부터 C스팟이란 데가 또 소음순이란 데 피부 자체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를 좀 예무를 해주셔가지고 충분히 느끼게 한 다음에 삽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바로 입구 초입에 손가락 앞에 한 마디 정도 입구 안쪽에요. G스팟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G스팟에서 보통 이렇게 돌기처럼 흥분을 하면 부풀어 오르는 게 있고 그녀가 그냥 이렇게 그냥 체크해봐 뭐 이런 상태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고요. 약간 그녀를 충분히 흥분시켰을 때 걔가 혈류가 막 발달하면서 거기에 저기 부풀어 오르고 돌기처럼 올랐을 때 그거를 만져주면 실제로는 성기로 뭐 이렇게 자극을 해가지고 느끼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거보다 좀 더 안쪽에 한 마디 정도 더 들어갔을 때 그 안쪽에 질의 자궁의 거의 입구 초입쯤에 A스팟이라고 있어요. A스팟은 저도 못 느껴봤는데 그거는 약간 되게 깊숙이 넣었을 때나 느낄 수 있는 자리라서 약간 성기 사이즈가 굵고 길수록 A스팟까지 도달하게 하는데 되게 유리한 위치이긴 하죠. 그래서 보통은 흔하게 알고 있는 건 C스팟이고 클리토리스, 음액에서 느끼는 스팟이 있고 그거보다 안쪽에 이제 G스팟, 그거보다 더 안쪽에 A스팟이 있고 U스팟이라고 해서 남자들도 이제 막 귀두 주변에 막 발달해 있는 것처럼 요도 옆에 그 샘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가 되게 자극이 잘 되는 자리에서 거기에서도 느끼는 또 스팟도 있어서 주로 어쨌든 전벽 위주의 그러니까 전벽이라 하면 질의 앞에 입구 쪽으로 해가지고 위에 쪽으로 해서 그쪽에 신경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혈관도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스팟을 공략하고 싶으시면 질 입구의 상단 그쪽이긴 해요. 여성의 스팟을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자세는 무엇인가요? 근데 막상 하는데 거기 스팟만 그렇게 공략을 하면 진짜 화가 나거든요. 혈도 찌르냐고요. 근데 약간 스팟을 대놓고 그냥 틱틱틱 찌르고선 끝내보겠다 하면 과학자들이 개발한 체위가 있어요. 캣 체위라고 해서 뭐 고양이 이런 거 아니고요. 코이탈 얼라이먼트 테크닉. 캣 체위. 그게 딱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요. 약간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둘이 나란히 누워 있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남자가 일단 위에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관계를 할 때 피스톤 운동이 이렇게 상하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여자의 생식기의 정렬은 일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위에 올라가긴 했는데 약간 피스톤 운동을 위아래로 하면 오르가즘 느끼는 스팟들은 다 일렬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위아래로 하면 맞지가 않잖아요. 정렬 방향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피스톤 운동을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그렇게 해서 자극을 해주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면서 조금 더 자극을 잘 느끼고 싶으면 뭐 여자가 약간 엉덩이를 더 들어가지고 남자 쪽 허리를 감싼다거나 아니면 약간 남자의 목으로 또 감싼다거나 약간 그런 되게 기이한 자세가 나올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감싸면 조금 더 성기랑 성기가 밀착이 되고 그럼 그걸 내가 피스톤 운동을 하는 동안 그 밀착을 통해 가지고 약간 마찰이나 이런 자극이 되면서 조금 더 한 큐에 깊게 질의 전벽 및 뭐 전체를 자극해 줄 수 있는 과학자가 만든 기가 막힌 체위가 있습니다. 여성이 가장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이게 여자가 생리를 하기
한 2주 전쯤, 그러니까 이게 그 배란기거든요. 가임기. 임신을 해야 아기를, 그러니까 우리 여자의 몸이 약간 생리 사이클이나 이런 게 아기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아기가 안 들어오면 버려지는 게 생리잖아요. 그래서 그 생리 앞둔 한 2주 전쯤에 저희가 가임기가 세팅이 돼요. 그 2주 전부터 해서 그 앞에 이제 일주일을 저희가 앱 같은 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가임기라고 떠요. 그때예요. 실은 애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그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때긴 하지만 그 여자의 몸 자체가 그런 가임기 때 에스트로겐 레벨이 거의 막 500까지 치솟거든요. 그래서 그 에스트로겐 레벨 때문에 성욕도 굉장히 폭발하고 그리고 실제로 질내벽도 되게 촉촉해가지고 남자분들도 다른 땐 지르사정 잘 성공하시다가 요 가임기에 딱 접어들면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같은 여자친구인데 그 타이밍에 들어가면 에스트로겐 때문에 이 질내의 점막의 촉촉함이라든지 따뜻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빼기 쉽지 않아요. 타이밍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그때 실수해서 진짜 많이 오세요. 근데 여자도 그때 실제로는 호르몬 때문에 굉장히 땡기고 가슴도 막 되게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나고 그리고 막상 관계했을 때 흥분도도 되게 높아지고 근데 이제 아기가 생각이 없는 분들이면 그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지뢰사정 정도로는 이 남자분이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도 않고 여자가 임신이 되게 잘 되는 때니까 그때가 유독 더 땡기는 거고 그럴 때는 또 이 남자는 빼기가 또 어렵고 그래서 애 생각이 없으면 조심해야 되지만 아기 생각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 달리셔야죠. 가임기 때 여자의 성욕이 절정이 되죠. 생리 중에 관계를 맺어도 괜찮나요? 절대가 어디 있어요. 네. 생리 중에 관계를 하면 생리 중이라는 타이밍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잘 임신이 되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생리를 뭐 한 달에 2번도 하고 뭐 3주 만에도 하고 15일 만에도 하고 이러신 분들은 물론 그때도 가임기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생리 중이라는 타이밍 자체가 가임기가 아니에요. 여자가 아기 생각이 없을 때 가임기가 아닌 그 타이밍은 실제로 심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때예요. 그래서 하려면 즐기기에는 임신 가능성도 없고 하니까 뭐 노콘으로도 콘돔 없이도 충분히 편안한 때긴 하는데 그래서 또 더 흥분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생리혈이 나와야 되니까 자궁의 입구가 조금 살짝 열려져 있고 그럼 만약에 파트너라든지 이제 균 같은 게 바이러스 같은 게 있었을 때 침투하기 너무 좋은 타이밍이라서 그분이 뭐 되게 위생적으로 굉장히 지금 청결해야 되고요. 뭐 균, 바이러스 이런 거 없으셔야 되고 그런 때면 뭐 충분히 임신 가능성도 없이 즐길 수 있는 때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생리 기간일 때는 여자의 컨디션이 되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원치 않는다면 때로는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은 때라서 똑같은 자세와 똑같은 테크닉으로 해도 크게 즐기지 못할 수 있어서 되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긴 하죠.